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6월 23일 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지수는 약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만 아침 대비했을 때 아주 야무지게 돌아서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은 개인들이 거의 2조 가까이 매수 우위하면서요. 아주 강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의 마중물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개인들 자금들이 뒤늦게 이렇게 뛰어들면서 시장을 강세로 이렇게 전환시키는데요. 2020년 그때 동학개미들 기억나시죠? 아마 지금 분위기가 그때 그 초기 국면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요. 오늘 개인들 매수세로 봤을 때 그런 그 시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시장일수록 막연하게 시장을 보기보다는 지표 하나하나를 체크하면서 시장의 변화를 아주 민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 시장을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시장은 대외 악재가 있는 반면에 또 내부적으로는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 지표를 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수를 보면요. 약간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아침 대비 종가가 올려붙었기 때문에 시장 그 흐름은 굉장히 좋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거래소가 마이너스 0.24%, 3014포인트고요. 코스닥이 마이너스 0.85%, 704포인트입니다. 두 시장 모두 약간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종가가 굉장히 기분 좋게 끝났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거래대금,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지표죠. 시장의 활기, 에너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오늘 17조 7천억, 연 4일째 지금 17조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한 15조 넘어가면 강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에너지가 강한 활기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 반면에 코스닥은 7조 4천억이니까요. 그렇게 그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 코스닥 쪽은 아직까지도 활기가 조금 떨어지는, 지금은 대형주 대표 종목 위주로 이렇게 시장이 가는 그런 시장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일본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요. 4월 9일 날 2284포인트에서 지금 6월 20일이니까 한 두 달 됐죠. 두 달 조금 넘었죠. 3022포인트입니다, 오늘. 대단한 시장이죠. 거의 한 700포인트 넘게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해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거래대금도 한 두 배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또 시장을 보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요 꼭지에서 이렇게 양봉이 두 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시장일 때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서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시장에서도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올려붙으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시장이다. 아주 초강세장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지수는 마이너스지만 요 일봉으로 봤을 때 양봉이 어제 오늘 이렇게 길쭉하게 난 것은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시장이다. 이란 이스라엘 이 사태 때문에 아침에 낮게 출발했지만 견디지 못하고 매수세들이 바로 이렇게 진입을 하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10분봉 보면 오늘 하루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대비했을 때 아침에 이렇게 낮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이란 사태가 지금 그 대단하죠.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주식을 꼭 팔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침에 이렇게 그런 매물 받아가지고 종가에 이렇게 강하게 올리는 매수가 굉장히 강한 그런 시장이다. 특히 개인들이 그렇게 지금 이제 서서히 몸이 달기 시작했다.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요. 개인들이 오늘 매수세가 1조 5천억 매수 우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주저주저 하다가 못 들어오신 분들까지 이제는 매수에 이렇게 가담하면서 강하게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요거가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위험 신호라고 보기 어려운 게요. 2020년에 3,300포인트 넘어갈 때, 그러니까 동학개미들이 들어왔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 국면은 초기 국면이라고 볼 수도 있다. 예탁금이 그때 당시에는 근한 고객 예탁금이요 74조까지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60조 중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개인들 자금이 아직은 다 들어온 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외국인들 오늘 4,700억 매도 우위했고요. 기관들이 9,600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특히 오늘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400만 주 넘게 팔았어요. 외국인들도 한 100만 주 넘게 팔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못 오르고 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손절매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들도 매수 우위했습니다. 이제 그건 그렇고요. 개인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1조 5천억 매수 우위했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개인들이 이제 예전 동학개미를 좀 연상시키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다. 이제 시작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추세를 이렇게 좀 보면요. 그러니까 근 한 달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나 개인들 그 매매 추이를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은 한 4조 가량 한 10일 동안 이렇게 매수 우위하다가 최근에는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팔자 우위하다가요. 뭐 1조 2천억, 1조 3천억 이렇게 매도 우위하다가 오늘 또 사자 1조 5천억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오히려 오늘 아침에 이란 이스라엘 요 사태 때문에 싸게 이렇게 나온 물건들을 오히려 개인들이 다 이렇게 싹 거두어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대고 기관들이 오늘 9,600억 매도 우위했는데요. 좀 눈여겨볼 만한 게요. 기관들이 오늘 삼성전자를 420만 주 매도 우위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판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을 올라치지 못하고 5만 원대에서 이렇게 개기고 있는데 또 여기다 대고 기관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들도 130만 주 매도 우위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개인들 예탁금이 63조 6천억입니다. 65조까지 갔다가 약간 주춤하긴 했는데요. 추세를 봐야죠. 이렇게 추세가 가파르게 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 바닥이 한 50조 정도 되는 수치인데요. 10조 이상 최근에 돈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들 자금 10조는요. 엄청난 겁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기관들 한 30조, 50조하고도 비슷하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들 돈 들어오면요. 쉽게 안 나갑니다. 장이 완전히 거꾸러진 다음에 증시 안정책 한 3번 정도 정부에서 이렇게 때릴 때까지 개인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은요. 주식을 팔면 그 돈이 결제일 날 바로 빠져나갑니다. 자동으로. 개인들 돈은요. 팔면 그 자리에 그대로 다른 종목을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10조 늘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인 예탁금 눈여겨봐야 되는데 지금 63조인데요. 2020년에 3,300 넘어갔을 때 개인 예탁금들이 74조까지 대거 이렇게 유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동학개미라고 그러죠. 그 뒤에 이제 재미가 없다가 서학개미 쪽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뭐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종목마다 한 10조 넘게 개인들 돈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우리 시장이 1년 넘게 고생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주식을 쉽게 팔 때는 아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돈들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러고 있지만 골고루 나중에 수익률이 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형편없는 주식이라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수익률은 비슷해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개인들이 미수금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9,500억인데 1조 가까이 되죠. 이렇게 그래프로 봐도 밑에서 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용융자 같은 경우도 지금 19조 6천억인데요. 신용융자만 놓고 보면 2020년 3,300 갔을 때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대출을 받아서도 이렇게 산다는 얘기죠. 주식형 수익증권도 144조입니다.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2020년에는 오히려 그 개인 예탁금은 늘어났지만 펀드 쪽으로는 오히려 돈들이 줄어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동학개미들이 펀드에 있는 돈을 오히려 깨고 개인 투자로 이렇게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ETF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펀드 쪽으로도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수요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이스라엘 이란 사태가 상당히 지금 유동적이고 약간 위험해 보이기는 하지만 주가는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특히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아침에 낮게 출발을 했다가 개인들 강한 매수세로 오히려 상당히 돌리면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그쪽 물동량이 25% 정도를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특히 비중이 높다고 그러는데도요. 주가는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 이런 거를 보면 시장은요 항상 이 수급이 재료보다 우선한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사자는 데는 그런 큰 악재도 별반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개인들이 매수 기회로 이렇게 삼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도 의외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프만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면 다우가 플러스 0.08, 나스닥 마이너스 0.5, S&P 500 마이너스 0.2, 필라델피아 마이너스 0.7. 약간 밀리기는 했지만 그렇게 그 악재에 비해서는 크게 영향은 안 받았다 생각되시죠? 니케이 마이너스 0.1, 대만 마이너스 1.4, 우리 시장하고 비슷합니다. 독일 마이너스 0.3, 프랑스 마이너스 0.4, 중국 상해 플러스 0.65, 항생 플러스 0.61. 중국이 그쪽 그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크다고 그러는데요. 그럼에도 주가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에 해외 주요 종목 이렇게 보면요. 오늘 시간 외에 이렇게 보시면 약간 마이너스가 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양봉이 났다는 것은 아침 대비했을 때 주가가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잠깐 이렇게 대표 종목 몇 개 보면 애플이 오늘 시간외에서 마이너스 0.26%, 그래프로 보면 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테슬라가 플러스 1.1%, 시간외에서 모처럼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텍사스 오스틴이라는 도시에서 자율주행차를 처음으로 지금 시범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차가 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테슬라가 플러스 1.1% 이렇게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마이너스 0.38. 그래서 미국 시장 오늘 시간 외에는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합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선방을 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 가장 큰 특징이라고 그러면 그동안에 오랫동안 재미가 없었던 로봇주들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봇은 그동안에 별로 좋지는 않았음에도 제가 꾸준히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 SPG 오늘 한 4.5% 올라줬습니다. 그래프 모양 아주 예쁘죠. 바닥을 이렇게 점차 이렇게 높여가면서 아주 화끈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저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PG 관련해서 오늘 뉴스 하나 나왔는데요. SPG가 이제 안티 드론이라고 그래서 아마 그 기술을 지금 개발 중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이 지금 전쟁의 어떤 승패를 좌우하는 그런 무기가 됐는데요. 그거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개발이 됐다고 그러면 난리 나겠죠. 주가는 뭐 한 10배 뛰겠죠. 그런 기술 얘기가 오늘 조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SPG 앞으로 공시 같은 거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프 모양 굉장히 좋습니다. 저점 이렇게 높아가면서 꾸준히 올라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듭 이렇게 항상 지금이 살 때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5.3% 올라줬어요. 이거는 이제 삼성 브랜드 휴머노이드 요게 이제 2030년대 가면은 연간 뭐 한 20조 달러까지 그냥 생각하기 힘든 수준이죠. 앞으로 이제 산업체에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한다 이제 이런 얘기는 우리가 평범하게 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기술을 실현할 수 있는 기업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데죠.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이죠. 그래서 삼성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더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반토막 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만한 그런 가격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5% 넘게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네, 로봇주 중에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비견할 만한 그런 종목이다 해서 로보티즈 제가 이렇게 추천을 가끔 드렸었는데 같이 오늘 상한가를 쳤습니다. 대단한 거죠. 거래량도 오늘 650만 주, 어제 510만 주. 이틀 동안에 한 40%가 가량 올라줬는데요. 40% 넘게 올랐네요. 요 종목의 이제 특징은
LG전자가 여기 대주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이 대주주라고 그러면 로보티즈가 LG전자 대주주인데요.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쳤던 이유는 이제 원래부터 좀 주목을 받던 그런 기업인데요. LG전자 때문에.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 그 택시 요거를 지금 텍사스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로보티즈가 그쪽 관련입니다. 자율주행 로봇 이쪽 관련해서 기술이 좀 앞서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더구나 이제 LG전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굉장히 컸다. 오늘 상한가 친 데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최근에도 다른 로봇주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리 급등할 때 로보티즈는 LG전자가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의 못 올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렇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아마 금년에는 대폭 흑자가 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요. 지금까지는 항상 적자였는데 실적 면에서도 다른 로봇주하고는 조금 차별화된다. 그래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LG전자가 또 한 7% 정도 가지고 있는 게 로봇스타입니다. 여기도 오늘 덩달아서 한 18% 올라줬는데요. 그래서 로봇주들도 이제는 조금 올라갈 때가 됐다. 그동안에 시장 대비했을 때 전혀 못 올랐기 때문에요. 이런 주식들은 이제 좀 들어가도 부담이 없는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AI 관련주들이 또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더전비전 이런 것들이 지금 AI 대표 종목으로 시장을 끌어나가고 있는데요. 주도주 자리매김하고 있죠. 카카오페이 같은 거는 아주 대단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거를 이제 일봉으로 보면 제가 들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주봉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봉으로도 상당히 올라간 그런 그림으로 나오네요. 그렇지만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주봉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3년 넘게 이렇게 빠졌거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넘게 이렇게 빠져서 횡보하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털 사람들 다 털었기 때문에 몸이 가벼워지면서 수급이 좋아졌다.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장점 같아요. 이렇게 매물대가 여기에 있는데 그 위로는 이렇게 매물이 별로 없죠. 지금 가격대는 무주공산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래프로 봤을 때는 그렇고요. 오늘 아마 장관 인선 그거 아마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과기부 장관에 또 AI 전문가가 그쪽에 또 들어갔어요. LG그룹에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청와대 그 미래정책수석회가 네이버 출신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주가가 이쪽에 이제 상당히 쏠림 현상을 보였는데요. 또 과기부 장관까지 상당히 젊은 그런 그 출신이 기업 출신이 장관까지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거는 어떤 신정부의 AI에 대한 어떤 정책 의지를 인사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출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한 5년 되죠. 그렇다고 그러면 초반에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그러면 AI 관련해서는 어쨌든 정책적인 어떤 수혜가 많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AI 관련주들이 다 좋았어요. 플리터, 셀바스 AI 이런 것들이 그 LCC 대량 언어 모델이죠. 요 관련주들이죠. 솔트룩스 뭐 데이터 이렇게 많이 축적해서 AI 이쪽에서 앞서가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이게 지금 주봉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도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모처럼 이렇게 조금 반등을 했던 종목들이요. 의료용 AI 루닛 오늘 12% 올라줬습니다. 그동안에 전혀 못 올랐던 주식들도 지금 AI 관련해서 이런 쪽도 이렇게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워낙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물타기 좀 들어가도 되는 지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료용 AI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돈벌이는 이쪽에서 많이 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뷰노, JLK 거의 못 올랐죠. 그래서 가격으로 이런 쪽도 조금 눈여겨보자. 실적으로는 아직 전혀 좋지가 않습니다. 적자가 굉장히 큰데요. 이런 쪽은 실적만 놓고 볼 게 아니고 미래의 성장성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대량 언어 모델 LCC 이쪽하고
의료용 AI 이런 쪽도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최근에 증권주가 의외로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증권주들도 저 PBR주예요. 자산 가치 대비했을 때 주가가 조금 반영이 좀 덜 돼 있는 그런 주식들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지금 시장이 5천이 간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당장에 봐도 거래 대금이 한 2배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5천이 간다고 그러면 뭐 기간도 굉장히 길겠지만 그동안의 거래 대금이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이렇게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증권사들이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그 수수료 수입에 의존이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거의 수수료 수입에 의존을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미래에셋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미래에셋이 지금 시총이 거의 한 1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증권주 중에서는 가장 앞서는데 12조입니다. 제가 9조일 때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어느새 12조 5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프로 보면 일봉으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한 90만 주 넘게 샀는데 그럼에도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5천이 간다고 그러면요. 미래에셋 주가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억을 벌던 지점이 한 달에 3, 4억을 번다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높게 봐야 되고 저 PBR 주다 이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미래에셋은 특히 해외 쪽에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수혜도 상당히 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혹시라도 지금 증권주들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그러면 한 1년 정도 좀 지켜보는 건 어떤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을 깊게 받더라도 악재가 나와서 흔들더라도 팔지 말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전체 시장이요. 아직도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그러지만 PBR로 봤을 때 1이 안 됩니다. 일본이 지금 2023년 4년에 주가가 평균적으로 2배가 올랐습니다. 종합지수가 2배가 올랐어요. 우리는 이제 시작 같거든요. 그때 일본 쪽으로 한 60조 넘게 돈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는 이제 한 4, 5조 정도 들어왔습니다. 최근 이렇게 따져봤을 때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이 정부 정책 의지만 그대로 실현이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만 제대로 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외국인들 돈들은 꾸준히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일본 시장을 그대로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많다. 일본도 정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저 PBR주들 압력을 가해서 주가 부양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쓰비시 같은 경우는 미국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서 주가를 많이 띄웠죠. 우리도 지금 그룹 지주사들 자산 가치가 대단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올랐습니다. 이제 조금 오르긴 했는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권주 또 은행 지주사들 이런 것들도 저 PBR주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한참 더 가야 된다. 중국만 해도 우리보다 경제 수준은 좀 떨어지지만 지금 그 PBR 보면 한 1.2 정도 됩니다. 유럽 같은 데는 독일, 프랑스는 2가 넘어가 있어요. 미국은 5가 이미 넘어가 있고요. 일본하고 우리가 비교한다고 그러면 1.6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주가가 지금 2배가 오른다고 그래도 이상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 있을 때 저 PBR주들 그중에 이제 증권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룹 지주사들 지금 조정받을 때 그럴 때 좀 눈여겨보고 조금씩 이렇게 담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길게 보고 그런 쪽은 아직도 사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도전 비전들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요. 오늘 4.1%니까 AI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기는 했죠. 네이버, 카카오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지만 네이버, 카카오는 3년 동안 못 올랐고요. 더전 비전은 그동안에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이거 추천드릴 때 가격이 2만 원대였었거든요. 7만 3천 원이면 많이 올랐습니다. 9만 원까지 갔다가 좀 조정을 받아서 높게 사신 분들이 지금 고민이 많으시지 평균적으로 따지면 수익이 굉장히 낮던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이버 카카오 올라갈 때 같이 이렇게 상승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수급 한번 보죠. 오늘 수급 이렇게 보면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에 가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기관 전체로 봤을 때 보험, 투신,
금융투자 다 같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렇게 좀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기관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고 있다. 이런 걸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7만 원이면 아직 그렇게 부담이 없는 가격대입니다. 그래프 보시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쌍바닥 모습이죠. 그러죠. 쌍바닥 모습이라는 거는 바닥을 두 번 확인시키고 가는 그런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랐다고 그래서 팔지 마시고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작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AI 관련 전문가들이 장관으로 가고 또 정책 수석으로 가고 청와대 이렇다는 것은 이쪽에 대한 정책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AI 쪽 이런 쪽에 정책이 집중이 되고 지원이 펼쳐지겠죠. 임기가 5년이라고 그러면 5년 동안 그런 흐름이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이쪽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더전 비주원도 말씀드리고 네이버 카카오도 말씀드리고 의료용 AI도 말씀을 드리고 또 LCC 대량 언어 모델 이런 쪽도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요. 이런 쪽에 종목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지금 시장 흐름을 잘 못 읽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한두 종목은 이쪽을 포함을 시키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시장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하나 조금 새겨가면서 시장을 아주 민감하게 관찰을 하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유는 해외 쪽으로 보면 지금 악재가 대형 악재가 터지고 있고 국내로 보면 수급으로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침이 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종목을 딱 마음을 먹고 흔들었을 때 많이 빠질 때 용기를 내서 좀 이렇게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오늘도 보셨지만 개인들이 1조 5천억 매수로 우위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개인들 돈은 이제 조금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